안녕하세요. 화훼 유튜버 아델라 플로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우베라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보라색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카페에서 보라색 라테를 보고 저게 뭘까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정체가 오늘 이야기할 우베입니다. 우베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디저트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이 우베입니다. 오늘은 우베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영양 효능 재배 방법, 유래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뜨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베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이 풀리실 겁니다. 화훼와 원해를 오랫동안 다뤄오면서 다양한 식물을 만나왔지만 우베처럼 색 하나로 이렇게 큰 화제를 모으는 작물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베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이야기가 많은 작물입니다. 먼저 우베 뜻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베는 필리핀에서 주로 재배되는 자색 참마의 한 종류입니다. 학명으로는 디오스코레아 알라타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베를 보라색 고구마라고 착각하시는데 사실 전혀 다른 작물입니다. 고구마는 맥곡과에 속하는 뿌리 채소이고 우베는 참마과에 속하는 덩이줄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식물학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방식부터 잎의 모양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우베의 속살은 자르는 순간 감탄이 나올 정도로 진한 보랏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 색이 바로 우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베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베의 유래를 살펴보면 동남아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재배되어 온 전통 작물입니다. 필리핀 가정에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우베를 활용한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전통 디저트로는 우베잼이라고 불리는 할라야가 있습니다. 이 할라야는 우베를 삶아서 으깬 뒤 코코넛 밀크와 설탕을 넣고 오랜 시간 졸여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필리핀 이민자들이 미국 특히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우베 문화도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 2세대와 3세대들이 부모님 세대의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우베가 단순한 향수 음식을 넘어 새로운 창작 디저트의 재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유명 베이커리와 카페들이 우베를 활용한 케이크와 도넛, 아이스크림을 선보이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화려한 보라색 비주얼이 퍼지면서 우베는 순식간에 전 세계 디저트 트렌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에서도 계절 한정 메뉴로 우베 라테나 우베 크림, 프라페를 선보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인 채널에서 우베를 접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우베 뜻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베라는 이름 자체도 흥미롭습니다. 우베는 필리핀 타갈로그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원래는 참마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보라색을 띠는 품종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유베 또는 우베라고 그대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적인 요리 매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해외 유명 요리 대회나 베이킹 프로그램에서도 우베를 활용한 디저트가 심심치 않게 소개되면서 인지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우베 뜻이라는 검색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베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리핀에서는 매년 우베 축제라는 지역 축제가 열릴 정도로 우베가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대형 우베 요리를 만드는 행사나 전통춤, 공연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베는 색이 워낙 진하기 때문에 천연 식용 색소로도 활용됩니다. 인공 색소 사용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베 추출물을 활용한 천연 색소, 제품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베는 껍질 색과 속살 색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겉껍질은 갈색이나 어두운 자주색을 띠지만 자르는 순간 드러나는 진한 보라색 속살이 반전 매력을 선사합니다. 네 번째로 최근에는 우베 맛과자나 우베 맛, 음료 같은 가공식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디저트를 넘어 스낵 시장까지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베는 보관 조건만 잘 맞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장성이 좋은 작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베의 영양적 가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나 자색 양배추 자색, 고구마에서도 발견되는 색소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베는 색이 진할수록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우베를 고를 때는 속살의 보라색이 얼마나 선명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우베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체중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칼륨 함량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C와 비타민A 그리고 망간과 같은 미네랄 성분도 함께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피부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망간은 뼈 형성과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미네랄로 적은 양이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우베에는 또한 항염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폴리페놀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우베가 단순한 색채 재료를 넘어 기능성 식재료로도 주목받는 이유가 됩니다. 탄수화물 함량은 일반 고구마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혈당 상승이 걱정되는 분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좋은 우베를 고르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온라인에서 우베를 구입하실 때는 표면이 매끄럽고 상처가 없는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이 수분과 영양이 잘 차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잘랐을 때 속살색이 연하거나 부분적으로 얼룩덜룩하다면 신선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베와 다이어트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우베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기 쉬운 식재료입니다. 다만 조리 과정에서 설탕이나 크림을 많이 첨가하면 칼로리가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다이어트 목적이라면 찌거나 굽는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당분 첨가 없이 우베 본연의 은은한 단맛을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식 대신 한 끼 식사에 탄수화물 급원으로 밥이나 빵 대신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찐 우베를 잡곡밥에 섞어 드시면 색다른 식감과 함께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베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마류 특성상 껍질을 만질 때 손이 가려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옥살산 칼슘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조리를 하면 대부분 사라지므로 껍질을 벗길 때는 장갑을 착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익히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는 것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우베의 맛과 식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베는 일반 고구마보다 훨씬 은은하고 부드러운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닐라 향과 살짝 견과류 같은 고소한 풍미가 느껴지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식감은 삶았을 때 매우 부드럽고 쫀득한 편이라 다양한 디저트로 만들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케이크 반죽에 섞거나 크림으로 만들었을 때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이 잘 살아납니다. 우베와 비슷하게 생긴 작물들과 헷갈리지 않도록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구마와의 차이입니다. 고구마는 뿌리가 비대해진 뿌리 채소이고 우베는 줄기가 변형된 덩이 줄기입니다. 고구마는 절단면이 매끈하고 촉촉한 편이지만
우베는 절단면에서 살짝 끈적한 점액질이 배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맛에서도 고구마는 진한 단맛이 특징이라면 우베는 은은한 단맛과 함께 특유의 향긋함이 더해집니다. 다음으로 타로와의 차이입니다. 타로는 익혔을 때 포슬포슬하고 살짝 텁텁한 식감이 있는 반면 우베는 훨씬 부드럽고 매끈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 면에서도 타로는 연보라색의 회색빛이 살짝 도는 반면 우베는 훨씬 진하고 화려한 보라색을 띱니다. 마지막으로 자색 감자와의 차이입니다. 자색 감자는 감자과에 속하는 작물로 우베와는 식물학적으로 아예 다른 계열입니다. 크기도 감자보다 우베가 훨씬 크게 자라는 편이며 전분 함량과 식감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겉모습이 비슷한 보라색 작물들이라 하더라도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우베를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감자나 고구마처럼 삶거나 찌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긴 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찜기에 20분 정도 쪄주면 부드럽게 익습니다. 이렇게 찐 우베는 그대로 먹어도 좋고 으깨서 우유나 연유를 섞어 우베 쉐이크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베이킹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우베 가루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베 가루는 건조시킨 우베를 곱게 갈아서 만든 재료로 케이크나 빵, 반죽에 섞어 은은한 보라색과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우베 라테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우베 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넣고 잘 저어준 뒤 살짝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우베 아이스크림도 인기가 많습니다. 찐 우베를 으깬 뒤 생크림과 연유를 섞어 냉동실에 얼리면 부드러운 보라색 아이스크림이 완성됩니다. 필리핀 전통 방식대로 할라야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찐 우베를 곱게 으깬 뒤 코코넛 밀크와 버터 설탕을 넣고 약한 불에서 계속 저어가며 졸여주면 됩니다. 이때 눌어붙지 않도록 꾸준히 저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베를 활용한 빵도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베 크림빵은 부드러운 식빵 반죽 안에 우베 앙금이나 우베 크림을 채워 만드는데 은은한 단맛과 보라색 단면이 매력적인 디저트입니다. 가정에서 간단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시판 식빵 사이에 우베 잼과 생크림을 발라 간단한 샌드위치 형태로 즐기셔도 좋습니다. 또한 찐 우베를 튀김옷을 입혀 튀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우베 튀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베는 삶기, 찌기, 굽기, 튀기기 등 다양한 조리법에 두루 잘 어울리는 재료입니다.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찹쌀가루에 찐 우베를 섞어 우베 인절미나 우베 절편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전통 떡과 우베의 조합은 색다른 색감과 풍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명절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팬케이크나 와플 반죽에 우베 가루를 소량 섞으면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보라색 브런치 메뉴를 손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디저트뿐 아니라 짭짤한 요리에도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찐 우베를 으깨어 그라탕 형태로 치즈와 함께 오븐에 구우면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새로운 스타일의 요리가 완성됩니다. 보관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우베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서 보관하면 비교적 오래 유지됩니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냉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냉장 보관보다는 상온의 서늘한 곳이 더 적합합니다. 한번 익힌 우베는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활용하기 편리합니다. 이제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우베 재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베는 기본적으로 열대성 기후를 매우 선호하는 작물입니다. 생육 적정 온도는 섭씨 25도에서 30도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리에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는 지역에서는 노지 재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주도처럼 비교적 따뜻한 지역이나 온실,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시설 재배가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재배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토양의 배수성입니다. 우베는 물빠짐이 좋은 토양을 매우 좋아합니다. 토양에 수분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덩이뿌리가 쉽게 썩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래가 적절히 섞인 사양토가 재배에 유리하며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면 생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심기 전에는 밭을 깊이 갈아엎어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랑을 높게 만들어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번식은 주로 시감자와 비슷한 개념인 종근을 이용해서 진행합니다. 건강한 덩이줄기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눈이 포함되도록 준비한 뒤 심어줍니다. 식재 간격은 포기 사이 약 30cm에서 40cm 정도를 확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덩이 뿌리가 충분히 비대해질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배는 덩굴성 식물이기 때문에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이 생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면서 잎이 햇빛을 고르게 받을 수 있어 광합성 효율이 높아집니다. 토양의 산도 역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우배는 약산성에서 중성에 가까운 토양을 선호하는 편이며 지나치게 산성이거나 알칼리성인 토양에서는 생육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재배를 시작하기 전 토양 검사를 통해 산도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조량 역시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 주셔야 덩이 뿌리가 충실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물주기는 생육 초기에는 촉촉하게 유지해 주되 과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배수로를 잘 정비해서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료는 초기에는 질소 성분을 적절히 공급해 잎과 줄기 생육을 돕고 생육 중후반부터는 인산과 칼륨 비율을 높여 덩이 뿌리 비대를 촉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충분히 넣어주시면 화학 비료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생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웃거름은 생육 상황을 살펴가며 한 달에서 한 달 반 간격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뿌리 비대에 효과적입니다. 잡초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생육 초기에는 우배 덩굴이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아 잡초와의 양분 경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김매기가 필요합니다. 멀칭 자재를 활용해 토양을 덮어주시면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동시에 수분 증발도 막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병해충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탄저병이나 무름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풍이 잘 되도록 재배 환경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무름병이 발생하면 덩이뿌리 전체가 물러지면서 상품성을 완전히 잃게 되므로 발견. 즉시 병든 개체를 제거하고 주변 토양을 소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해충이 잎에 발생할 수 있으니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해충이 발견되면 초기에는 친환경 방제 방법인 니모일이나 비눗물, 희석액을 잎에 뿌려주는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시설 재배를 하시는 경우 온실 내부 습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는 것도 병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토양 선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에 같은 참마류를 재배했던 토양이라면 최소 2년 이상 돌려짓기를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확 시기는 심은 지 대략 8달에서 10달 정도가 지난 후로 잎이 누렇게 마르기 시작할 때가 적기입니다. 수확할 때는 덩이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뿌리 주변을 넉넉하게 파내어 조심스럽게 캐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확 직후에는 바로 먹기보다 며칠간 그늘에서 큐어링이라는 건조 과정을 거치면 단맛이 더 깊어지고 보관성도 높아집니다. 재배 과정에서 함께 심으면 좋은 작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배는 콩과 식물과 함께 심으면 상호 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콩과 식물의 뿌리 혹박테리아가 토양에 질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우배의 생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배 덩굴이 자라는 공간 아래쪽에 그늘을 좋아하는 작물을 함께 재배하는 혼작 방식도 소규모 텃밭에서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지지대를 세울 때는 대나무 지주나 철제 지주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덩굴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앗이 아닌 덩이줄기로 번식하는 작물인 만큼 우량한 종근을 선별하는 작업이 전체 수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병해가 없고 표면이 매끈하며 눈이 잘 발달된 덩이줄기를 종근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지역별로 우배가 어떻게 다르게 재배되고 소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우배가 국민 식재료라고 불릴 만큼 일상적인 작물입니다.
특히 루손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베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며 전통시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와이 지역에서는 필리핀 이민자들의 영향으로 우베가 지역 대표 디저트 재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우베를 활용한 파이나 말라사다라는 도넛이 특히 유명합니다. 미국 본토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우베 전문 디저트 카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베 뜻부터 유래 영양 효능 먹는 방법, 재배 방법, 그리고 지역별 차이까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예쁜 보라색 식재료라고만 생각했던 우베가 사실은 오랜 역사와 풍부한 영양, 그리고 섬세한 재배 기술이 필요한 작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베처럼 기능성과 아름다운 색감을 동시에 갖춘 작물들이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 관점에서 보면 우베는 아직 국내에서 재배 면적이 넓지 않은 만큼 틈새 특작물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카페와 베이커리 업계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이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소득 작물로 자리 잡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시설 투자 비용과 재배 난이도를 충분히 고려한 뒤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작게라도 시험 재배를 먼저 진행해 보시고 지역의 기후와 토양 조건에 잘 맞는지 확인하신 후 규모를 늘려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우베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다양한 요리와 디저트에 응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식재료입니다. 집에서 간단한 디저트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양한 조리법에 도전해 보시면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이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작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우베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장복이나 텃밭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다뤄주었으면 하는 작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됩니다. 지금까지 화훼 유튜버 아델라 플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